왜 후지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후지의 배짱 가격과 리셀러들의 사재기는 아직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공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신제품은 나오자마자 수십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어요.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스펙에 비해서 비싸면서도 리셀가가 붙는 걸 경제학적으로 왁도독이라고 불러요. 사실 후지 필름 카메라가 분명히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요즘엔 많은 분들이 후지 필름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마도 스펙보다는 색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후지 필름 카메라에 탑재된 필름 시뮬레이션은 별도의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용자들이 감성 있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특히 클래식 크롬이나 클래식 네거티브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테크 경제학 시간에서는 비싼 후지 필름 카메라를 사기 전에 아이폰으로 후지 맛을 찍먹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클래식 크롬과 클래식 네거티브의 색감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쉽게 말하면 클래식 크롬은 컬러를 빼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식에 가깝고 클래식 네거티브는 컬러를 비틀어서 감정을 만드는 방식에 가까워요. 먼저 클래식 크롬은 색이 많이 튀지 않아요. 빨강, 초록, 파랑을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눌러서 사진이 담백하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도시, 건물, 자동차, 전자제품, 거리 풍경처럼 피사체의 정보와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장면에 잘 맞아요. 클래식 네거티브는 감성을 넘어서 개성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빈티지 필터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자는 더 깊게 누르고 하이라이트는 살짝 바르고 색은 묘하게 오래된 필름 사진처럼 분리돼요. 특히 빨강, 노랑, 초록이 스마트폰 사진처럼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오래된 사진 같은 감정을 줘요. 그래서 감성컷, 인물, 오래된 간판, 벽돌, 골목, 생활 스냅에 더 잘 어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둘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클래식 크롬은 채도를 낮추고 색을 차분하게 눌러서 다큐멘터리나 잡지 사진 같은 곤전 분위기를 만들고 클래식 네거티브는 대비와 블랙을 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색을 오래된 필름 사진처럼 비틀어줘요. 그래서 클래식 크롬은 세련되고 담백한 느낌이고 클래식 네거티브는 더 빈티지하고 감정적인 느낌에 가까워요.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기본 사진 앱에서 수정하는 방법이랑 로우 이미지 파일을 럿을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이폰 사진 앱에서 클래식 크롬 느낌을 낼 때는 채도와 색 선명도를 많이 낮추고 대비는 과하지 않게 잡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클래식 네거티브 느낌을 낼 때는 채도를 낮추더라도 블랙 포인트와 대비를 더 강하게 잡아서 필름 스냅 같은 눌린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요. 미리 꼭 아셔야 되는 게 색감을 조정해도 물리적인 센서 크기와 강학적인 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색감의 느낌을 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비교를 위해서 최소한의 세팅을 맞췄는데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메인 카메라의 조리개는 f1.4지만 풀프레임 기준으로 대략 f6.0 정도의 심도를 가져요. 크롭 센서인 H2에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1.5배율인 f4.0으로 조리개를 세팅하고 A 모드로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촬영했어요. 이렇게 촬영한 이유는 두 기기의 노출 변수를 동일하게 통제해서 색감과 심도만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아이폰처럼 가볍게 찍는 일상 스냅의 사용성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조리개만 고정한 거죠. 이제 이미지를 수정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아이폰 17 프로 맥스로 촬영한 기본 HEIC로 촬영한 이미지를 기본 앱에서 후지필름 클래식 크롬 색감으로 바꿔볼게요. 특정 사진을 두고 편집하면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의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선택하고 조절 탭에 들어가면 수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노출 -3, 휘도 -12, 하이라이트 -18, 그림자 +14, 대비 +6, 밝기 -4, 블랙 포인트 +8, 채도 -22, 색 선명도 -35, 따뜻함 +6, 색조 -6, 선명도와 명료도, 노이즈 감소들은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 비네트는 +10으로 수정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색감이 변할 거예요. 매번 이렇게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이미지 하나를 선택하고 아까 말했던 수치를 조절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터치하면 편집 내용 복사가 있어요. 이걸 복사해서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사진 앱에서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수정한 이미지를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미지에서 편집 내용을 복사해서 수정할 이미지에 붙여넣기만 하면 되세요. 번거롭긴 한데 이게 아이폰에선 최선이더라고요. 다음은 클래식 네거티브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노출 -6, 휘구도 -18, 하이라이트 -25, 그림자 -10, 대비 +18, 채도 -10, 색 선명도 -22, 따뜻함 -14, 색조 -10, 선명도, 명료도, 노이즈 감소는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 비네트 +14로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색감이 변할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앨범을 만들어 두고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제 로우 파일로 촬영된 사진을 편집할 건데요. 로우 파일은 HEIC보다 사진 안에 남아있는 정보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용량이 약 30배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로우 형식으로 촬영된 동일한 이미지를 수정해 볼게요. 프레시 크롬 수정값은 노출 -4, 휘도 -8, 하이라이트 -32, 그림자 +16, 대비 +6, 밝기 -3, 브렉 포인트 +10, 채도 -18, 색 선명도 -34, 따뜻함 +5, 색조 -5, 선명도, 명료도, 노이즈 감소 그대로 두고 비네트 +8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전에 수정했던 HEIC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로우 파일이 색감이 더 잘 입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클래식 네거티브 수정값은 노출 -7, 휘도 -18, 하이라이트 -38, 그림자 -8, 대비 +22, 밝기 -6, 브렉 포인트 +24, 채도 -8, 색 선명도 -20, 따뜻함 +14, 색조 -12, 선명도, 명료도, 노이즈 감소 그대로 두고 비네트 +14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수정된 HEIC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색감이 더 잘 입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영상을 수정해 볼 건데요. 영상은 HEVC와 로고로 촬영할 수 있는데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촬영되는 파일은 HEVC예요. 일반적으로 HEVC 영상은 HEIC 이미지보다 보정 여유가 더 적은 편이에요. 둘 다 압축 파일이지만 차이가 있는 게 HEIC 이미지는 한 장의 사진 품질에 집중한 파일이고 HEVC 영상은 수많은 프레임을 작게 압축한 파일이에요. 영상은 프레임마다 압축, 노이즈 처리, 샤픈, HDR 처리, 색 보정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컬러 보정을 하는 게 잘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의 컬러를 보정하려면 무조건 로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선 기본인 HEVC 영상 파일을 보정해 볼게요. 클래식 크롬은 노출 -4, 휘도 -8, 하이라이트 -20, 그림자 +10, 대비 +4, 밝기 -2, 브렉 포인트 +7, 채도 -18, 선명도 -30, 따뜻함 +4, 색조 -4, 선명도, 명료도, 노이즈 감소 그대로 두고 비네트 +4로 하시면 되고 바로 클래식 네거티브도 알려드릴게요. 노출 -5, 휘도 -12, 하이라이트 -24, 그림자 -5, 대비 +14, 밝기 -3, 브렉 포인트 +16, 채도 -8, 색 선명도 -18, 따뜻함 +12, 색조 -9, 선명도, 명료도, 노이즈 감소 그대로 두고 비네트 +6으로 세팅하면 돼요. 왜 이번엔 한 번에 알려드리냐면 먼저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미지만큼 세팅을 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로고 촬영하고 색을 보정하는 거죠. 근데 아이폰으로 로고 촬영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외장 하드에 연결해야만 로그 촬영을 할 수 있는 노리코 K20 미니 외장 하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두께 7.5mm, 무게 40g대의 맥세이프가 지원되는 슬림 폼팩터 제품이에요. 실리콘 모션에 SM2230 네이티브 USB 플래시 컨트롤러가 탑재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SSD 인클로저에 비해서 가벼우면서도 얇고, 특히 기능적으로는 인클로저들이 PCI 익스프레스 신호를 USB 신호를 변환하기 위해서 리얼텍이나 에이즈 미디어 같은 브릿지 칩셋을 거치는 이중 구조가 아니라 단일 실리콘 아키텍처로 포트와 랜드를 다이렉트로 제어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폰의 제한된 버스 파워, 다시 말해서 전원 공급 환경 때문인데요. 이중칩 구조의 인클로저는 일시적인 과전류를 유발해서 스마트폰 연결이 끊기거나 배터리를 급격하게 갉아먹어요. 또 어떤 SSD를 넣느냐에 따라 별도의 전원을 연결해줘야 작동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노리코 K20 미니는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대역폭도 최대 2050MB/s, 쓰기 1800MB/s이기 때문에 4K 120프레임 프로레즈 HDR 무손실 촬영도 드랍 없이 받아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N52 네오디듐 마그네틱을 통해서 최대 1.8kg 장력을 확보해서 핸드헬스 촬영이나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분리되거나 무게 중심이 무너지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가격도 예전엔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SSD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인클로저와 M.2 2230 조합보단 K20 미니가 가성비도 더 좋죠. 로그 촬영뿐만 아니라 랩탑이나 외장 하드가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그 영상 파일을 수정할 건데요. 로그 파일은 기본 사진 앱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러 파일을 바로 적용하는 게 훨씬 컬러가 잘 먹어요. 로그 파일로 잘 촬영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러 파일을 적용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래식 크롬이고요. 두 번째는 클래식 네거티브예요. 기본 앱에서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의도에 가깝게 수정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로그로 촬영할 땐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최대한 고정하고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게 촬영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 후지필름 카메라와 완전히 동일한 느낌의 결과는 아니지만 80% 이상의 비슷한 색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후지필름이 추구하는 이런 컬러감이 본인에게 맞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괜찮다면 본격적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양토역학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나에게 필요한 기기인가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편집 내용은 모두 제가 러파일로 만들어놨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러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겼다가 유튜브 자체 필터링으로 삭제된 것 같은데요. 이메일을 작성한다고 삭제가 되진 않을 테니 딱 이메일만 적지 말고 다른 내용까지 포함하면 필터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